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들을 점검해보는 오늘의 이슈 시간입니다. 중국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4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정부가 감염병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습니다. 충남도도 감염병에 대한 감시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섰는데요. 충남 감염병 관리지원단 임지혜 부단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바로 얘기 좀 나눠보죠. 네. 이 정부가 감염병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는 점, 대응에 있어서 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주의 단계는 해외에서 이제 신종 감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국내로 유입될 때 주의 단계가 이제 발령이 되는데요. 예. 그게 이제 제한적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거를 이제 경계 단계로 격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감염증 확진자가 4명으로 되면서 저희가 경계 단계로 올라갔고요. 네. 그러면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 플러스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발족이 되고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나 아니면 접촉자에 대한 그 대응이나 아니면 관리를 더 확실하게 하게 되는 거가 이제 되는 거죠. 네. 네. 자, 그만큼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좀 심상치 않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이게 정확히 좀 어떤 질병이고 어떤 증상이 좀 나타나는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저희가 이제 그 전에 메르스나 사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이었고요. 네. 아니면 이제 감기처럼 되어 있는 이제 바이러스도 있는데 지금 이 신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는 7번째로 알려지게 되는 바이러스입니다. 이제 처음 알게 되는 이제 바이러스고요. 동물에서 먼저 이제 발생이 되고 그게 사람으로 감염되고 지금 이제 사람과 사람 간에도 감염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보통은 이제 열이 많이 나고 37.5도 이상으로 열이 많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호흡기 증상이 있고 또 심각하게 될 경우에는 폐렴의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해외에서도 확진자가 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현재까지 발생 추이는 좀 어떤가요? 지금 저희가 이제 확진 환자가 4명이잖아요. 예. 국내 상황에서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이제 유증상자 그다음에 그 감시 조사를 해야 되는 그 대상의 범위를 넓힘에 따라서 네. 지금 어떻든 조사 대상 유증상자는 한 137명 이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조사 중인 사람은 한 30명 정도. 이게 이제 28일 6시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제 조사 대상을 중국으로 넓힘에 따라서 아마 이 숫자는 좀 많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국 외에 좀 발생 현황은 좀 네, 어떨까요? 국외는 그 29일 오늘 오전 9시 상황으로는 6천 명이 넘었고요. 대부분은 이제 중국인데 중국이 대략 6천 명 가까이. 그다음에 이제 사망자는 한 132명 이 정도가 되고요. 거의 전 세계에 다 이제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 한 18개국 정도에서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현재 국내 이 확진자와 관련해서 역학조사를 통해서 접촉자들의 조사를 한 상황인데 네.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중국에서 우한이나 아니면 후베이성 포함한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네. 어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또는 이제 폐렴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 네. 사람에 대한 선별 또는 확진 검사를 통해서 최종으로 감염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확진 환자로 확인된 사람에게 같이 그 증상이 있었던 그 시점에 네. 같이 접촉을 했던 가족 또는 이제 비행기를 같이 탔다거나 이런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 그 이제 확진 환자의 어떤 증상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네. 밀접 접촉자 또는 일상적인 접촉자로 구분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잠복기를 저희가 한 14일 정도로 보고 있는데 네. 14일 동안 능동감시 또는 자가격리를 시키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능동감시는 뭐냐면은 보건소에서 하루에 2번 증상이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는 거고요. 네. 자가격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고 본인 집에서 이제 격리를 하는 거죠. 네, 가족들하고도 구분되어서 있으셔야 됩니다. 그럼 자가격리의 경우에는 이제 보건소에서 전화를 하는 거는 아닌가요? 아니 전화도 하죠. 그것도 같이. 네, 능동감시도 하고 자가격리도 같이 하거나 하는, 네. 아니면은 능동감시는 이렇게 이제 어떤 이동 활동에 제한을 두지는 않는데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네.
자, 또 일본에서 우한에 방문한 이력이 없는 일본인 감염자가 좀 나오기도 했는 소식을 들었는데 우한에서 온 방문객을 태운 버스 기사로 좀 알려졌습니다. 좀 우리나라에도 좀 이런 일이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현재까지는 네. 없죠. 현재까지는 없는데 어떻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2차 감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사회에 전파되고 이런 것들을 최소한 안 하게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 발생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뭐 또 새로운 종류의 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여러 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좀 그죠, 대응을 그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전파력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좀 알려져 있나요? 지금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서는 그 이제 전염력이 1.5 또는 2.5, 그러니까 한 1.5명 내지 2.5명에 대해서 전염을 시킬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고는 있지만 네. 뭐 다른 논문에서는 한 4명까지도 전염력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쉽게 좀 풀어서 좀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네. 사스 같은 네. 경우에는 전염력을 한 3 정도로 봤고요. 네. 메르스는 지역사회 내에서는 한 0.6. 근데 이제 메르스는 병원에서 주로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게 네. 한 4 정도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전염력으로 봤을 때는 사스나 메르스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이 세계 보건기구가 지난주 긴급 좀 위원회를 열기도 네. 했고 현재 매일 상황 체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응에 있어서 좀 달라진 부분도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WHO에서 23일 지난 23일에 긴급위원회를 개최해서 예. 비상사태 이제 선포 여부가 이제 논의를 길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최종으로는 선포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여서 이후에라도 이제 변화의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직까지 치료제나 뭐 백신이 좀 알려진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려졌죠. 네. 네. 이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는 게 좀 가장 중요하다고 하던데 예방을 위해서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손을 제대로 씻는 거죠. 네. 손을 제대로 씻는다라는 거는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비누를 이용해서 깨끗이 닦는 거. 이거를 잘 지키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호흡기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네. 본인 스스로 마스크를 쓰고 다중,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은 가능하면 피하시고요. 혹시라도 병원을 가셔야 된다라고 네. 하면은 바로 가시지 않고 네. 보건소나 또는 1339로 미리 연락을 하셔서 증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네. 그다음에 안내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해외에 나갈 일이 있거나 좀 네. 다녀오신 분들에 대한 당부 사항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상황은 우한이나 후베이는 이제 여행 자제를 이제 권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 이제 중국 전역에 대해서도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업무상 어쩔 수 없이 나가시게 될 경우에는 가능하면 어떤 가금류나 네. 이런 중국 여행 동안 현지 동물 접촉을 가능하면 피하시고 또 현지 시장도 피하시고 그다음에 병원도 가능하면 자제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돌아오실 때에는 검역 단계에서 네. 저희가 건강 상태 질문지를 받아요. 질문서를 받는데 그거를 충분히 잘 써주시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본인이 느끼기에 발열이나 아니면 호흡기 증상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검역 단계에서 바로 말씀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선별 검사를 하거나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렇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그때는 증상이 지는 않았지만 혹시라도 내가 좀 걱정되는 우려되는 지역에 갔다 왔다 그러면 적어도 14일 동안은 스스로 좀 격리이거나 아니면 좀 조심해서 이게 이제 노출될 수 있는 거를 고려해서 이제 하시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전수감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보건소나 아니면 1339 그 절차에 따라서 네.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뭔가 증상이 나오신다라고 할 때는 보건소 또는 1339로 전화를 주시는데요. 1339는 질병관리본부가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전화가 많이 조금 어렵다고 하시니까 네. 보건소로 먼저 전화를 하시면 충분히 이제 적절한 안내 절차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좀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 이제 경계 단계인 만큼 사실은 각별히 주의를 요하는데요. 네. 각별히 주의를 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거를 잘 하시는 거가 네. 중요합니다. 그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손 씻기를 잘하는 것. 네. 그러니까 충분히 제대로 손을 씻으시고 그다음에 마스크를 쓰시고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가겠다 하면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협심하셔서 네. 좀 잘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해서 예방 수칙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충남 감염병 관리 지원단 임지혜 부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